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4장 입체화학 부분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문제로 100%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래서 카이라 원자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성격을 좀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 카이라 원자의 경우에는 치환기들의 공간상 배양이 두 개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두 형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RS라고 하는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RS 명명법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에요. 자, 우선 사실 이건 알고 계실 거야. 평면의 유기화합을 그리는 방법. 3차원 유기화합물을 우리가 어디에 나타내야 돼? 2차원 평면에 나타내기 때문에 최대한 2차원 평면에 그리지만 3차원의 성격이 좀 도입이 되게끔 구조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보통 실선, 그리고 쐐기, 점선, 그렇죠? 쐐기는 웨지라고 부르고 점선은 대쉬라고 부르죠. 그래서 쐐기와 점선을 사용하는 이제 원근법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돼요.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이거 당연히 여러분 몇 번 구조를 그려보셨을 거기 때문에 성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실선 두 개, 쐐기 하나, 점선 하나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고요. 실선은 지금 이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이 화합물을 지금 칠판에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선은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고 있는 결합과 원자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웨지, 쐐기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결합을 의미하죠. 앞으로 튀어나온 결합. 그러니까 이 탄소는 sp3 탄소고, 여기서 우선 우리가 다루게 되는 탄소, 뭐 다른 원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다 sp3 혼성인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대쉬로 되어 있는 거는 뒤로 들어가는 결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원근법, 여기 부분이 의미하는 거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솔리드 라인, 실선은 이제 치환기나 결합이 기준면, 우리가 그리는 그 면에 놓여 있는 걸 의미하고요. 웨지는 쐐기 모양의 결합선으로 결합 치환기가 관찰자 쪽으로, 즉 앞쪽편으로 향하고 있는 이제 결합이다.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대쉬는 점선 모양이고 뒤로 들어가는 쪽.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교재도 있어요. 관찰자 쪽으로 향한다. 관찰자로부터 멀어진다. 좀 개념적으로 이게 좀 더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평면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결합이 쐐기, 웨지고 뒤로 들어가는 결합이 뭐야? 점선, 대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 자, 카이랄 원자, 그거는 이제 카이랄 중심, 가장 폭넓게 용어적으로 봤을 때 카이랄 중심, 카이랄 센터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카이랄 센터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써요. 카이랄 센터. 그래서 카이랄 센터, 카이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카이랄 센터, 카이랄 리티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의 대학원 과정, 그러니까 유기화학을 제가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용어는 카이랄 센터예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도 거의 카이랄 센터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카이라 센터, 카이라 중심은 뭐냐? 4개의 서로 다른 치환기를 가진 sp3 혼성 원자를 카이라 중심이라고 불러요. 카이라 중심. 우리는 기준으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거거든. 물론 뒤쪽에 질소 원자, 황 원자, 인 원자 그것도 볼 건데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는 탄소 원자예요. 그러니까 탄소 원자를 일단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질소나 황이나 인 원자의 경우는 각 원자의 비공유 잔상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각 원자의 비공유전상도 하나의 치환기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비공유전상이 질소나 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가 존재하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황은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존재하는 구조는 카이랄 중심이 될 수가 없고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황의 경우에는 보통 차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때의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질소나 황이나 인 원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비공유 잔상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비공유 잔상도 하나의 치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는 비공유 잔상이라고 보면은 나머지 3개의 결합에 연결되어 있는 치환기만 다르면 되겠죠. 이런 경우들은. 단 이제 비공유 잔상을 포함한 원자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3개의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카이라 중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뒤쪽에서 조금 심도 있게 좀 다시 다룰 내용이니까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탄소 원자의 경우는 4개의 서로 다른 치환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탄소는 무조건 카이라 중심이 됩니다. 오케이? 탄소는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비슷한 용어들이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뭐 입체 발생 중심, 스테레오제닉 센터, 스미스 교재가 아마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에이시메트릭 센터, 뭐 비대칭 중심 이렇게 용어들이 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따져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기본적인 수준에서 유기화학을 공부할 때는 이것들에 대한 용어적인 차이를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알 필요 없고 그냥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용어가 뭐다? 카이라 중심, 카이라 센터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 점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p3 혼성 원자에 동일한 치환기가 2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다. 얘는 무조건 카이라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비공 전쌍을 포함하는 원자도 있을 수 있지만 탄소 원자의 경우에는 치환기 4개가 더 다르면 카이라 중심이 돼요. 그리고 똑같은 게 2개 이상이라도 존재하면 걔는 카이라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자, 간단하잖아요. 그쵸? 일단 그 개념, 카이라 중심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카이라 중심 찾는 거, 요거 문제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를 보면서 찾다 보면은 간혹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두 천연물에 존재하는 카이랄 탄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탄소 원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sp3 혼성 탄소 원자 중에 치환기 4개가 모두 다 다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를 구조를 보시면 일단 sp3 탄소 원자의 치환기 4개가 모두 다 다른 거를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보시면 여기 부분이 다른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메틸기로 2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카이라 탄소가 될 수 없고요. 여기 부분도 서로 지금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결합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3개만 다르면 이제 다 카이라 탄소 원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도 카이라 탄소가 됩니다. 우선 이제 3개를 정했고 여기 부분까지 카이라 탄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카이라 탄소가 되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일단 이제 메틸기들이 2개씩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이라 탄소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A번의 경우에는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는 4개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의 골격인데 여기는 보시면 여기 카이라 탄소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카이라 탄소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 부분도 카이라 탄소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까지 카이라 탄소가 됩니다. 여기도 카이라 탄소고요. 자, 여기까지 카이라 탄소가 되고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다이메틸기니까 카이라 탄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B번은 8개의 카이라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게 칸 인골드 프릴로그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CIP 규약이라고 이제 축어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CIP 규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CIP 규약은 칸 인골드 프릴로그 규약이에요. 화학자들 이름이겠죠. 저분들이 이제 규정을 만든 거겠죠. 그 규약인데 뭐냐면 카이라 원자에 결합된 치환기들의 3차원 공간상 절대배열이에요. 절대배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체계, 그게 CIP 규약입니다. 이 규약에서는 카이라 원자에 대해서 R 혹은 S라는 기호를 배정해 줍니다. 이 카이라 탄소는 R이다. 이 카이라 탄소는 S다. 이렇게 배정을 해줘요. 얘는 왜 R이고 얘는 왜 S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게 뒤쪽에 규정이 있을 거야. 이 RS를 따지는 규칙이 있어요. 그럼 그 규칙에 따라서 이 탄소는 R이구나, 이 탄소는 S구나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R, S라고 하는 그거를 따질 수 있는 거, 그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럼 이제 RS를 명명하는 거, RS를 지정하는 그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생각보다 쉬우면서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꼭 좀 잘 들어주세요. 왜?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 그리고 무조건 얘는 맞춰야 되거든. 주는 문제니까. 자, 카이라 탄소 원자를 찾고 이에 직접 결합된 4개의 원자들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자, 앞쪽에는 카이라 원자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탄소 원자, 우리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 탄소 원자에 결합된 4개의 치환기가 다 다르다.
그때를 우리가 카이라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RS를 따질 때는 4개 치환기가 다 다른 탄소를 일단 찾았어. 그럼 얘는 카이라 탄소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RS를 따질 때는 전체 치환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원자 단위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원자들 우선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원자 단위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겁니다. 자, 순서는 원자 번호가 큰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이제 프라이어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원자 번호가 큰 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게 우선순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는 보통 비공전산성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S를 따질 때 수소가 제일 끝에 오죠. 탄소 원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근데 앞쪽에 질소나 인이나 황원자 같은 경우는 비공전산성도 존재할 수 있고, 그 우선순위로 따질 때는 비공전산성이 제일 우선순위가 낮긴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큰 게 우선순위 크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일단 우선순위 따져보는 거거든. 여기 탄소 보세요. 이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4개의 원자나 치환기들, CH3, 수소, NH2, F 동일한 게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탄소는 뭐가 된다? 카이라 탄소가 된다. 카이라 탄소는 이렇게 보통 별표를 해줍니다. 저게 카이라 탄소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탄소의 경우에는 OH, NH2, 브로마이드, CH3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도 카이라 탄소가 돼. 그럼 여기 탄소는 수소 3개가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카이라 탄소가 될 수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치환기라고 표현이 되는 거는 원자, 단일 원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치환기 4개가 다 다를 때 이 2개 지금 카이라 탄소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합에 존재하는 치환기들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는 맞아. 치환기들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건 맞는데 그 우선순위를 원자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 전체 치환기들의 우선순위, 이 결합에 연결되어 있는 치환기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맞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원자 단위로 비교해서 정한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선순위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다 2주기 원자들이잖아. 수소는 어차피 1주기 원자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낮죠. 그래서 얘가 4번이야. 수소는 정해졌어. 우선순위 제일 높은 게 뭐죠? 원자번호 제일 큰 게 뭐야? 여기서 플로우르지. 얘가 1번이에요. 그 다음은 뭐야? 질소겠지? 얘가 3번이 되죠. 지금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원자,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한 거고, 질소 원자. 여기에 직접 결합된 원자예요. 여기 탄소 원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로우르 원자. 그러니까 원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다. 오케이? 자, 여기는 우선순위 제일 높은 게 뭐야? 얘가 1번이지, 당연히. 브로마이드가 원자번호 제일 크잖아. 그러면 O, CNO잖아. CNO. 그럼 얘가 두 번째로 원자번호가 클 거고, 여기 질소 원자가 세 번째, 탄소 원자가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오른쪽에 이제 화합물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는 그 치환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환기의 우선순위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 원자 단위로 따진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따졌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쉬운 케이스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와. 뭐 진짜 연습 문제라고 해서 하나 정도 줄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 저렇게 4개가 다 확실히 딱 한 번에 다 구분이 된다? 그런 구조로 출제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카이라 탄소 원자에 결합된 첫 번째 원자 중 동일한 원자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원자가 존재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동일한 원자가 존재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원자 가지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그 다음 원자들이 있을 거잖아. 그쵸? 이 원자에 결합된 다음 원자, 두 번째 원자라고 볼 수 있겠지? 두 번째 원자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근데 재수가 없으면 두 번째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세 번째 똑같으면 네 번째. 구분이 될 때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어떻게 해도 구분이 안 돼. 그럼 그거 뭐지? 같은 치환기란 얘기야. 구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걔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구분이 돼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똑같아. 그럼 걔는 같은 치환기인 거야. 그러면 그 치환기들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는 카이라 탄소가 될 수 없는 거겠죠. 자, 이해되셨죠? 어디까지? 차이가 날 때까지 비교하는 거다.
두 번째 이상의 이제 결합된 원자를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 중 우선순위가 더 높은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쪽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원자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원자들의 우선순위가 있잖아. 원자 번호가 큰 게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그래서 더 큰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 쪽이 있겠지. 그쪽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자, 이거 연습을 좀 할 거니까 뒤쪽에 연습하시면 훨씬 더 개념 잡기는 쉬우실 거예요. 자, 만약 비교 대상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원자가 동일할 때, 그러면 그 다음 우선순위가 높은 원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아? 그러면 그 다음 원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차이를 무조건 봐야 돼요. 서로 다른 치환기라고 하면 그 차이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지금 탄소 원자, 동일한 탄소 원자에 이런 치환기가 하나가 결합되어 있고, 이런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원자는 탄소로 동일하잖아. 그쵸? 탄소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네? 그러면 그 다음 비교하는 거야. 여기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그 다음 원자가 뭐야? 그 다음 원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그 다음 원자는 탄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있네? 그쵸? 얘는 수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있네? 그쵸? 보통 탄소 원자는 이제 결합이 삭가기 때문에,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세 개의 원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원자 뭐야? 산소지. 이쪽에서도 우선순위 제일 높은 원자 뭐야? 산소지. 그러면 산소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네? 그 다음 우선순위 높은 걸 따져야겠죠. 얘는 뭐야? 탄소. 여기는 뭐지? 수소. 차이가 나네? 뭐가 우선순위 높아요? 뭐가 원자 번호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그쵸? 그럼 이쪽 편이 우선순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 치환기가 오른쪽 편에 그려져 있는 치환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한 번만 개념 잡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볼까? 똑같이 첫 번째 원자는 탄소로 동일해요. 그 다음 원자는 탄소, 브로마이드, 수소. 그죠? 여기는 탄소, 탄소, 탄소네? 그럼 여기서 우선순위 제일 높은 건 탄소고, 그쵸? 여기서 우선순위 제일 높은 원자는 뭐야? 브로마이드네. 뭐가 원자 번호 더 커? 당연히 얘가 원자 번호 더 크지. 그 말은 원자 번호가 더 큰 우선순위가 높은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쪽, 왼쪽 편 치환기가 오른쪽 편 치환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어떻다? 더 높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렇게 확실히 딱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거든? 근데 이게 실제 구조상에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자, 탄소, 탄소 동일하니까, 그 다음, 여기 수소, 클로라이드, 수소네. 여기는 뭐예요? 탄소, 탄소, 수소네. 그럼 우선순위 제일 높은 게 뭐야? 여기는 탄소고. 그 다음 뭐야, 여기? 클로라이드네? 얘가 원자번호 더 크잖아. 그러면 클로라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왼쪽 편 치환기의 우선순위가 더 어떻다? 더 높다. 자, 쉽죠? 쉬워요. 그럼 실제 이제 분자상에서 비교를 해보자고. 카이라 원자를 찾아야 돼. 카이라 탄소 원자를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죠? 카이라 탄소 원자는 지금 하나가 존재하는데 여기 존재하죠. 맞죠? 수소, OH 지환기. 그다음 이렇게 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서 원래 자기 위치까지 올 때까지 왼쪽 편을 타고 돌아서 오른쪽 편을 타고 돌아서 원래 자기한테 올 때까지 중간에 그 원자들의 성격이 다른 것들이 존재하면은 그건 서로 다른 성격의 치환기가 됩니다. 고리 형태는. 그럼 얘는 쭉 오다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탄소 원자에 요 다이메틸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오른쪽 편으로 돌면은 두 번째 오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편 고리로 돌았을 때, 오른쪽 편 고리로 돌았을 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로 다른 치환기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 탄소가 카이라 탄소입니다. 자, 그러면 치환기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원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당연히 얘가 4번이죠. 그 다음 얘가 당연히 1번이에요. 1번, 4번은 정했네? 2번을 정해야겠지. 2, 3번을 정해야 되는 거지, 2, 3번은. 자, 그럼 첫 번째 원자가 탄소야. 그쵸? 여기 탄소. 똑같네? 그쵸? 그리고 여기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거를 비교해보니까 수소, 수소, 탄소. 여기도 수소, 수소, 탄소로 동일해.
그러면 첫 번째 탄소 원자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두 번째 탄소 원자를 가지고 비교해야겠지? 그 두 번째 탄소 원자는 여기 탄소가 되겠죠. 여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탄소의 경우에는 수소와 탄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탄소에는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어? 수소, 탄소가 연결되어 있어. 맞잖아요? 여기 탄소 원자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지? 탄소가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좀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확실히 좀 구분이 돼요. 탄소 동일해. 그 다음 뭐야? 여긴 탄소고, 여긴 수소야. 우선순위 뭐가 높아? 얘가 높잖아. 그 말은 이쪽 편으로 도는 거, 이쪽 편으로 도는 치환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편 결합, 여기 결합이 몇 번이 돼? 2번이 되고, 여기 결합이 몇 번이 되는 거야? 여기 결합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카이라탄소의 경우에는 치환기가 총 4개이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가 확실히 다 정해줘야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정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슬 형태 같은 경우보다 고리 형태가 조금 복잡하게 출제하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리 형태에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 연습을 조금 충분히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중결합이 되어 있을 때예요. 다중결합. 자, 카이라탄소 원자에 결합된 원자 A가 인접 원자 B와 다중결합 형성하고 있었어. 어이씨, 다중결합?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앞쪽에 없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중결합 형태를 고정해 놓고는 절대 비교하지 못해요. 다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바꿔줘야 돼. 다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자, 그럼 어떻게 바꿔? 그냥 무턱대고 없애버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 원자에다가 지금 여기에 A 원자가 결합되어 있고 A 원자가 예를 들어서 B 원자와 다중결합, 이중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A 원자는 시그마 결합을 통한 B 원자와 한 개의 결합을 하고 있죠.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B 원자와 하나의 결합을 하고 있어.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결합을 지우는 거야. 이 파이 결합을 지우는 거야. 파이 결합을 지워요. 근데 무턱대고 지우면 안 되고 뭔가 변화를 주면서 지워야 되거든. 어떻게? 한 개의 결합 이외에 추가로 파이 결합 수만큼 가상의 결합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상의 결합이. 자, 어떻게 하느냐? 이 A라고 하는 원자에 이중결합으로 B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결합을 지금 파이 결합을 끊었잖아. 그러면 여기에 B가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고, B에 A가 또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파이 결합 하나를 끊어내면서 이 B는 A에 연결이 되고 이쪽 B에는 A가 연결이 되고 이러한 시그마 결합 두 개가 생성되는 거야. 파이 결합 하나가 끊어질 때마다 이쪽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었던 각각의 원자의 반대쪽 원자가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이 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파이 결합으로 존재하는 형태로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파이 결합을 시그마 결합으로 대체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원자가 B라고 하는 원자와 결합을 하고 있는데 3중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네. 자, 그럼 파이 결합이 두 개잖아. 파이 결합은 다 끊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파이 결합 하나 끊었어. 그럼 어떡한다? A 쪽에는 B가 시그마 결합을 하나 연결이 되고 B 쪽에는 A가 시그마 결합을 하나 연결이 돼. 하나의 파이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켰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끊어야겠지. 또 하나 또 끊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끊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A 쪽에는 B가 시그마 결합 연결이 되고 B 쪽에는 다시 A가 시그마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연습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CO 결합이지. 카본일이잖아. 카본일 결합이에요. 그러면 이 파이 결합 하나 끊는 거라고. 이거 끊는 거라고. 그럼 여기 탄소 원자에 산소 원자가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 산소 원자에는 탄소 원자가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다 시그마 결합으로 바뀌었으니까 비교할 수 있지. 여기는 첫 번째 원자가 뭐야? 탄소 원자죠. 그쵸? 그러고 그 탄소 원자에 결합된 거. 만약에 탄소 원자가 동일하다고 보면 그 다음 원자를 비교해야겠지? 그럼 뭐야? 산소, 수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원리를 비교하는 거다.
얘는 파이가라 끊는다고 시그마 결합만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 탄소 원자에 이쪽 탄소가 결합이 되는 거고,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여기 탄소 원자에 여기 탄소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 편으로 변화되어 있는 치환계에서 첫 번째 원자는 뭐야? 탄소지. 그 탄소 원자가 만약에 동일하다. 그럼 그 다음 원자 비교가 돼 있죠. 그 다음 원자는 뭐야? 탄소, 탄소, 수소가 되는 거죠. 탄소, 탄소, 수소가 된다. 오케이? 자, 만약에 탄소, 탄소, 수소까지 비교했는데 그것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 원자를 비교해야겠지. 그럼 그 다음 원자는 뭘 비교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첫 번째였고, 여기 원자들이 지금 두 번째였어. 그쵸? 여기 탄소 원자에는 추가적으로 결합된 결합이 있어요? 없어. 여기 수소 원자에는 어차피 없어. 수소는 결합이 하나니까. 그 다음은 어느 쪽에 연결된 거? 여기 탄소 원자에 연결된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연결이 될 수 있는 골격 쪽으로 가서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연결된 건 없다. 그럼 이쪽에서는 끝난 거고 얘도 끝난 거야. 비교할 수 있는 건 이쪽 편 탄소 원자 결합되어 있는 이 세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세 번째까지 갔을 경우에는 자, 그렇게 비교하는 거다. 자, 삼중결합 아까 했잖아요. 두 개가 끊어진다고? 각각 두 개가 결합이 된다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치환기를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로 나열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가 가장 이제 원자 번호가 큰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쪽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낮은 것 순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순위는 앞쪽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치환기를 보는 거긴 한데 원자 단위로 비교를 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원자들 보시면 여기는 탄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 여기 질소, 여기는 산소.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순서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일 원자 번호가 큰 게 산소 원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1번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NH2기 2번, 그 다음에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 3번, 수소가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네 번째로 배정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수소고요. 여기 탄소고, 클로라이드고, 탄소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제일 높은 거, 우선순위 제일 높은 거, 클로라이드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것도 확인이 되죠. 수소로 4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비교했는데, 탄소로 처음엔 동일해요. 그러면 그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그 다음 원자를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는 수소, 수소, 수소. 여기는 수소와 수소, 그다음에 클로라이드니까 우선순위 클로라이드가 높은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우선순위를 갖고 CH3기가 세 번째 우선순위를 갖는 형태가 됩니다. 자, 10번은 지금 첫 번째 원자들이 거의 탄소네요. 여기 탄소고, 여기도 탄소고, 여기는 수소, 그 다음에 여기도 탄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건 수소가 네 번째인 거, 그것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첫 번째는 지금 수소와 수소, 그 다음에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는 수소, 수소, 수소죠. 여기는 수소 원자와 탄소, 탄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높은 건 요게 되겠죠. 그러면 탄소가 두 개니까 여기는 탄소가 하나고, 그래서 여기 1번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되고, 여기가 2번,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됩니다. 자, D를 보시면 이제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결합은 앞쪽에서 본 것처럼 파이가 하나가 끊어지면서 양쪽 편 탄소 원자에 각각 이제 시그마 결합들이 하나로 추가로 생기게 되죠. 자, 우선 여기는 탄소고요. 여기도 탄소고, 탄소고, 수소네요. 그러면 여기가 우선순위 4번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는 좀 다시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는데, 탄소와 탄소, 그 다음에 수소 두 개가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여기 파이가락 하나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파이가락 하나가 끊어지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죠? 여기 탄소 원자에는 여기 탄소가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 탄소 원자에는 여기 탄소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H 3개니까 따로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 탄소, 탄소, 여기 수소 원자에
여기 탄소 원자에는 지금 삼중결합이니까 파이 결합이 2개 존재하잖아요. 파이 결합 하나씩 끊어지면서 탄소가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도 파이 결합 2개가 끊어지면서 위쪽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가 결합이 되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자,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수소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3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뭐 3번째, 4번째는 크게 어려움 없고 자, 그러면 여기 탄소 원자였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점 찍어 놓은 탄소들이 여기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거를 보시면 여기는 수소가 하나 빠졌네요. 수소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는 탄소, 수소가 되고요. 여기 노란색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거 요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탄소예요. 요게 우선순위가 더 높은 상태가 되니까 얘가 1번이 되고 첫 번째가 2번째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됩니다. 자, 앞쪽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일단 이제 우선순위를 정했죠.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는 치환기 4번인 거 있잖아요. 4번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치환기. 그 치환기를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분자를 회전시킨다.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쪽. 그러니까 칠판 뒤쪽 편이 되겠죠. 어떤 화합물 내가 앞쪽에서 보면서 RS를 따질 때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치환기를 뒤로 들어가게 놓는 거예요. 그렇게 회전시킨 후 남아있는 3개의 치환기 1번, 2번, 3번이 존재하겠죠. 4번이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1번, 2번, 3번이 그 나머지 3개 1번, 2번, 3번의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그 치환기를 가지고 RS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1번, 2번, 3번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이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아래 배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그럼 얘는 무슨 배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S 배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우선순위 정하고 우선순위 제일 낮은 걸 뒤로 들어가는 결합에 놓고 뒤로 들어가는 쪽으로 놓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 비교한다. 자, 이런 개념인 거야.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게 숫자가 우선순위예요. 그 각각의 그 치환기의 우선순위야. 그러면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4번이잖아. 얘가 뒤로 들어가게끔 놓여지는 거라고. 지금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칠판에서 뒤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아예 좀 틀어서 아예 뒤로 들어가 버리게끔. 얘는 칠판에서 뒤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 그래서 얘는 R이야. 오케이? 얘는 우선순위를 제일 낮은 걸 뒤로 들어가게끔 놨더니 이렇게 도네. 1번, 2번, 3번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네. S예요. 이게 끝이야.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4번이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뒤로 들어가는 결합 쪽으로 놔야 돼.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앞쪽에서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회전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거 앞쪽에도 나왔지.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치환기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놓는다. 그러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쪽에 결합에 놓으면 되는 거거든. 그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점선, 대시잖아. 그러니까 대시에 놓여있게 되면은 그냥 뒤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따지면 돼. 1번, 2번, 3번 그대로 따져주면 R이 되는 거고 얘는 뒤로 들어가 있는 결합에 놓여있잖아. 그러니까 이 결합에 놓여있으면 돼. 대시 결합에 놓여있으면 돼. 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S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써야지 바로 따질 수 있는데 이번에 앞으로 튀어나와 있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여기를 뒤쪽으로 가게끔 변화를 줄 수 있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탄소 원자와 1번 사이 결합을 고정하고 나머지 3개를 돌리는 거야. 이렇게 정사면체형 구조에서 위쪽 편에 해당하는 고리를 딱 고정을 하고 밑에 편을 이렇게 하나씩 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거야. 회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뒤로 가게끔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돼. 왜?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결합이잖아. 그럼 우리가 RS를 따질 때의 정의와 정확히 반대의 배향으로 그려져 있는 거거든. 여기에 되어 있으면 뒤로 들어가 있는 건데 앞쪽으로 튀어나온 결합이 존재하면은 정확히 반대잖아. 그러면 4번이 이쪽에 존재하면은 그냥 일단 따집니다. 따지고 한번 바꿔주면 되지. 왜? 우리가 보는 방향의 반대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회전을 시키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쪽에 존재하잖아. 그럼 그대로 돌리면 R이잖아. 이렇게 1번, 2번, 3번이니까 그대로 돌리면 아래 배향인데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니까 한번 바꿔주면 된다고.
R이면 S로, S면 R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S가 되는 거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선에 놓여지거나 쐐기에 놓여지게 되면은 그냥 한 번에 딱 RS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4번이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간지각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과 아닌 분들. 저는 안 뛰어나요.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지각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과 안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공간지각이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회전시키거나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약간의 이제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방향이 돌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일 수 있거든. 보일 수 있어. 근데 간혹 실수가 될 수 있어. 이게 정확히 안 보이거든. 근데 진짜 공간지각력 뛰어나신 분들, 저는 한 두세 명 정도 봤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내 눈앞에서 딱 보인대요. 요렇게 그려지네? 이게 눈앞에 보인대. 되게 부럽죠? 되게 얄미워, 그런 말 할 때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못 풀어? 아니잖아. 말씀드렸죠. 저는 공간지각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아. 아주 없진 않지만 진짜 좋은 사람만큼의 공간지각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지각력을 이용해서 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익혔지.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대로 풀면은 결과는 똑같아. 눈앞에서 보고서 이걸 풀었어. 그러면 좀 덜 번거롭겠지.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나는 한 번 더 구조를 그려야 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을 뿐이지만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설프게 공간지각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봤다가 순간 헷갈렸어. 순간 얘가 헷갈렸어. 그럼 그런 분들은 되게 많이 들려, 생각보다. 그러니까 진짜 좀 어중간하다. 저도 어중간하거든요. 잘하지 않아. 직접 보는 거 잘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거 그냥 좀 오래 보고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러려니 그런 시간에 그냥 한 번 더 그리고 말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하나의 결합을 고정하면은 정사면체형 구조에서는 아래쪽으로 세 개가 이렇게 놓여지잖아요. 얘는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어. 뚝 이렇게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산을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목적이 뭐야? 4번, 실선에 존재하는 4번을 여기로 놔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일로 가면은 얘는 그대로 한 칸씩 밀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결합이 고정이 되는 거야. 3번 쪽에 해당하는 결합을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밀어주는 거야. 밀고, 밀고, 밀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냥 이거는 진짜 시그마 결합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 일로 갔잖아. 그쵸? 그리고 따지면 1번, 2번, 3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얘는 S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이거 직접 보고 싶으면 위에서 내려서 볼 수 있어.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위에서 내려서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쵸? 근데 내가 우선순위 제일 낮은 거를 위에서 보고 있는 상태, 내 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거기 때문에 한번 바꿔주면 되는 거고, 원래 정의대로 할 거면 내가 아래쪽에서 이 화물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1번이 뒤로 들어가 있고 2번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1번, 2번, 3번 돌리면 S가 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이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래도 보이는데 밑에 쪽에서 본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회전을 시키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빨라요. 자, 얘는 지금 4번이 실선. 그러니까 실선에 존재할 때가 문제인 거잖아. 실선에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하죠? 밀고, 밀고, 밀면 돼. 여기는 2번에 해당하는 결합을 고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이 들어가고, 4번이 뒤로 가고, 이렇게. 이거는 뭐 건너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원을 그리면서. 그대로 돌리면 얘는 S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RS를 따져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면 응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오케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물 카이라 중심에 RS를 명령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A번에 보시면 지금 여기는 첫 번째 결합되어 있는 원자들이 다 다르니까 바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죠. 여기가 4번이 되고
브로마이드가 당연히 1번이 될 것이고, 클로라이드가 2번, 여기 메틸기가 여기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수소가 뒤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A번은 S의 배양을 가지고 있고요. 자, B번도 첫 번째 원자들이 요거는 뭐 동일하긴 한데 우선 수소 원자가 4번이 될 것이고 OH기 쪽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 4번은 정해졌고 여기는 CH3 첫 번째 원자가 뭐 탄소로 동일하긴 하지만 그 다음 원자들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구분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2H기가 두 번째 우선순위를 배정받을 거고 CH3기가 세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경우도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의 배양을 가지고 있다 라고 B번도 정할 수가 있고요. 자, C번은 지금 여기 OH기 쪽 여기가 1번 거는 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탄소로 다 동일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결합되어 있는 원자들을 비교해 봐야겠죠? 여기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거는 수소 원자 브로마이드. 그렇죠? 여기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거는 수소 클로라이드. 여기는 수소가 되죠. 그러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각각의 세 개들의 원자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를 비교해 보면 여기 브로마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CH2Br이 두 번째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될 겁니다. 여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메틸기가 네 번째가 돼요. 자, 이 경우는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아래쪽으로 따져둔 다음에 한번 바꿔주시면 되겠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S 배양으로 그려지게 되지만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는 뭐다? 그렇죠. 아래 배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D번을 보시면 여기 4번, 여기 1번 정해졌죠. 4번, 1번은 정해졌고 여기는 메틸기고 여기는 에틸기잖아요. 당연히 에틸기 쪽이 탄소 골격이 더 길기 때문에 여기가 2번이 됩니다.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져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돌아가며 R로 돌아가게 되는데 역시 한번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D번은 S가 된다. 자, 그래서 D번은 S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2번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여기 수소죠. 수소가 됩니다. 그러면 클로라이드가 1번, 수소가 4번이 되는 거고 탄소 동일한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원자들이 다 탄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2번, 3번이 됩니다. 자, 그대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S가 되고요. 자, F번을 보시면 여기도 수소 결합이 생략되어 있죠. 이렇게. 자, 얘가 4번. 그다음에 탄소 다 동일한데 여기는 CH3기, 여기는 에틸기, 프로필기. 당연히 프로필기 쪽이 탄소 골격이 제일 기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이 됩니다. 자, 따져보세요. 1번, 2번, 3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F번은 S의 배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자, 마지막 G번을 보시면 여기 수소 원자가 4번인 거, 이거는 정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탄소예요. 여기가 당연히 1번이게 됐죠. 그래서 1, 4번은 정해졌고, 탄소 동일하네요. 탄소 동일한데 여기는 수소, 산소가 되고요. 여기 CO2H기 같은 경우는 이런 골격이거든요. COOH가 되기 때문에 여기 다중결합이 끊어져야 돼요. 여기 이제 파이 결합이 끊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성격이 뭐와 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탄소 원자의 OH기가 되고 여기 탄소 원자에는 산소 원자가 결합되는 거고 여기 산소 원자에는 탄소 원자가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탄소는 산소를 그 다음 원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예요. 당연히 CO2H기 쪽의 우선순위가 더 높겠죠. 자, 그럼 여기가 2번이 될 것이고 얘가 3번이 되겠네요. 1번, 2번, 3번 그대로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R로 돌아가지만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G번 한번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S배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문제 푸는 것처럼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RS 따지는 거는 무조건 나오고 무조건 맞춰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돼. 물론 구조가 복잡해지면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무조건 맞추는 쪽으로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을 볼게 이제 피셔 로자노프 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화합물을 D체, L체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얘는, 뒤쪽, 우리가 이제 생체 고분자라고 하는 것들, 탄수화물, 뭐 이제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다음에 지질, 그 파트들이 있거든요. 20 몇 장인 것 같은데, 20장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 당, 우리가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는 그 당과, 이제 아미노산을 나타낼 때 보통 이걸 쓰죠. 뭐, 디글루코스, 딜, 갈락토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디글루코스, 디갈락토스. 이거는 생물 시간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L, 뭐, 글라이신, L, 시스테인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쓰는 이 D체와 L체라고 하는 용어가 이 피셔 로자노프 협약이라고 하는 것로부터 정의가 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이고, 당, 카보하이드레이트나 아미노산, 아미노액시드의 입체 배열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RS로 그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D체, L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거를 되게 선호해요. 되게 특이해요. 자, 이 D체와 L체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글리세릴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이고, 디글리세릴 알데하이드와 같은 상대 배열을 가지게 된다? 그럼 얘는 D체라고 부르는 거고, L글리세릴 알데하이드와 상대 배열이 같다? 그럼 얘가 L체가 되는 거야. 그럼 글리세릴 알데하이드가 이런 화합물이거든. 디글리세릴 알데하이드는 이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오른쪽 편에 그려진 게 뒤에 나오겠지만 피셔 투영도예요. 피셔 투영도. 피셔 투영도상 OH 쪽이 오른쪽으로 가 있을 때, OH가 오른쪽으로 가 있을 때, 아래쪽에 CH2OH, 위쪽에 CHO라고 하는 알데하이드가 존재하는 이게 글리세릴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의 피셔 투영도인데, OH가 오른쪽에 가 있을 때 이런 배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걸 디글리세릴 알데하이드라고 불러요. 얘가 L 왼쪽으로 가 있을 때가 L글리세릴 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 D체, 왼쪽으로 가 있을 때 L체. 그러면 이게 글루코스야. 그러면 OH기가 겁나 많이 존재하는데 4개나 존재하는데 그쵸? 이 탄소 원자에 각각 OH기가 다 결합되어 있네. 그럼 뭐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제일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 요게 원칙상 보면은 이쪽 이제 카본의 탄소 원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카이라탄소 거기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구조를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얘는 제일 아래쪽에 존재하는 게 오른쪽으로 OH가 존재하잖아. 그럼 얘가 D체 이것과 같은 배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디글루코스라고 얘기해요. 얘는 왼쪽으로 존재하는 뭐야? L체잖아. 그래서 자일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케토스라고 얘기해요. 얘는 알도스라고 얘기해요.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도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케톤 작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나와요. 자, 여기도 OH가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는 OH가 오른쪽으로 존재하잖아요. 무슨 체야? D체야. 그래서 얘가 디프럭톡스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케토스 화합물이죠. 자, 아미노엑시드도 따질 수 있는데 아미노엑시드에는 OH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미노엑시드라고 하는 거는 카복실산 CO2H기와 NH2기. 물론 이게 생체 내에서는 쯔피트 오인 형태로 존재하니까 CO2-NH3 플러스로 존재하겠죠. 여기서 OH기와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게 NH2 혹은 NH3 플러스. 그거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를 그렸을 때 NH2기가 왼쪽으로 그려져 있네? 얘는 무슨 체야? L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L세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그려졌네? 얘를 D발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OH기에 사용하는 게 뭐다? NH2기다. 자,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일단 뭐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얘는 이제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미노액시드와 특히 카보하이드레이트, 그거를 이제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그 규약이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여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헤테로 원자. 탄소가 아닌 원자들. 탄소 원자는 간단해. 그쵸? 카이라 탄소 원자 찾고. 그쵸? 카이라 탄소 원자는 그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가 다 다른 거. 그게 뭐야? 그게 카이라 탄소잖아. 그쵸? 그걸 우선 찾고,
그 다음에 치환기 4개에다가 우선순위 매겨준 다음에 RS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탄소 원자가 아닌 원자들. 헤테로 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3개. 질소, 인, 황. 질소, 인, 황. 그 중에서도 질소가 제일 중요해요. 왜? 얘는 조금 특이적이거든. 자, 질소 원자의 카이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우리가 아민이라고 불러요. 아민. 작용기 알지? 아민 작용기. 자, 아민 화합물의 질소 원자가 sp3 혼성이고, 카이라 원자는 다 sp3 혼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카이라 원자는 치환기 4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sp3 혼성이겠지. sp3 혼성이에요. 결합된 3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른 경우 CIP 규약에 따라서 치환기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공유 전자쌍을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질소 원자가 모두 카이라의 질소 원자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탄소 원자는 그렇게 돼. 탄소 원자는 4개의 치환기가 다 다르면 그 탄소 원자는 카이라 탄소 원자라고 부를 수 있어, 우리가. 근데 질소 원자 같이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고 있는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고 있는 원자, 질소, 인, 황, 그 3가지예요. 그것들은 카이라 원자가 되려면 추가적으로 조건이 필요해. 뭐냐면 질소 원자가 카이라 원자가 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 첫 번째 조건이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지 뭐. sp3 혼성이고 치환기 4개가 다 달라야 돼. 비공유 전자쌍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도. 자, 일단 이건 1차 조건이야. 얘는 탄소 원자와 동일한 성격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고,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 질소 원자의 경우에 RS라고 하는 게 만약에 매겨지게 되면은 2개가 거울상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쵸? 거울상 형태가 돼요. 그 두 거울상 화합물이 각각 분리가 돼야 돼. 각각 분리가 돼야 되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 변환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만족이 돼야 돼. 질소 원자 같은 경우. 그러면 왜 이게 만족이 돼야 그 질소 원자가 카이라성이 되느냐? 왜? 이런 게 상호 변환이 되는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질소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까지 포함해서 치환기 4개가 다 달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겨봤더니 알폼을 가지고 있었던 아미노화합물을 내가 분리를 한 거야. 알폼을 가지고 있는 걸 분리했어.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원래는 알폼으로 존재했으니까 R만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구조에서 S폼도 관찰이 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상호 변환이 됐다는 얘기야. R폼이 S폼으로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 R폼이라고 해서 분리를 했는데 그럼 R폼만 존재해야 되잖아?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야, 질소 원자는. 자, 그게 뭐냐면 질소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사스령 아민 화합물 및 3원안을 제외한 고리형 아민 화합물, 보통 5원안, 6원안 고리 형태를 의미해요. 이런 식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화합물, 그 다음에 뭐 6원안 고리라고 하면은 뭐 이런 화합물, 이런 이제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 물론 여기 이제 치환기가 다 다르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쪽에 치환기가 동일한데 뭐 이런 거 하나 주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나씩 주면 얘는 다 다른 거니까. 자, 일반적인 사스령 아민 화합물, 그리고 3원안을 제외한 고리형 아민 화합물, 5원안, 6원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상온에서 제공되는 에너지로도 두 거울상이 상호 변환할 수 있어요. R폼이라고 해서 분리를 했던 게 R폼과 S폼이 섞여 있는 형태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질소 반전이라고 불러요. 질소 반전이라고. 이게 뭐야? 왜 변화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고 있는 원자에서만 이런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R폼이었던 게 S폼으로 바뀌고 S폼이었던 게 R폼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반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원자?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고 있는 원자에서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거거든. 자,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를 분리를 했어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R이다. 얘가 R이었어. 따져보니까 얘가 R이었어. sp3 혼성 질소 원자면서 이제 R의 배열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저 형태라고 해서 분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S가 되거든요.
저 화합물의 거울성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으면 얘 S야. 만약에 저게 R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S가 되는 거야. S폼도 관찰이 되는 거야. R폼이라고 해서 불리는데 S폼이 관찰이 돼. 왜 그런가를 봤더니 혼성화잖아. sp3 혼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혼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혼성화라고 하는 게 절대 불변이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절대 불변이야. 그 혼성화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이 sp3 혼성 원자이면서 비공유 전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혼성화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혼성화의 변화가. 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sp3 혼성 오비탈이 몇 개가 존재하는 거죠? 보통 질소 원자에 4개가 존재하지? 4개가. 이게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나. 뭘로? sp3가 sp2로 변화가 일어나. 그럼 sp2 오비탈은 3개가 존재하겠죠? 그쵸? 4개 sp3 오비탈이 3개 sp2 오비탈로 변화가 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하나의 p 오비탈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원자에 비공유 전산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 4개의 sp3 혼성 오비탈 중에 하나의 비공유 전산이 존재했잖아. 그 비공유 전산이 어디에 가서 존재하냐면 여기 가서 존재해. p 오비탈에.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자로만 되어 있는, 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얘는 안 됩니다. 원자가 다 연결되어 있을 때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여기다 갖다 놓거든. 그럼 얘는 p 오비탈이잖아. 그럼 p 오비탈, sp2였던 게, 그럼 다시 sp2였던 게 다시 sp3로 돌아갈 수 있어. 얘는 상호 변환이 가능한 거야. 자, 그 과정에서 이쪽에 p 오비탈의 로브가 sp3 오비탈로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위쪽 편 방향을 향하는 이런 골격, 아래쪽은 이렇게 존재하겠죠? 아니면 아래쪽 로브가 크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하나 갈 수 있는 거는 이런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p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저 구조상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저 비공유 전자쌍은 존재하는 오비탈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원래 sp3에 존재했는데 나 p 오비탈로 갈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안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혼성화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면은 일단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게 질소 반전이야. 질소 반전이야. 근데 이 질소 반전에 필요한 거, 에너지가 몇이냐면은 21kJ/몰 밖에 안 돼. 그러니까, sp3 혼성 오비탈 4개가 sp3 혼성 sp2 오비탈이죠? sp2 오비탈 3개로 변화가 되면서 p 오비탈이 생성이 됐잖아. 그럼 이 상태의 에너지, 왼쪽 편의 구조에서의 에너지와 오른쪽 편의 구조에서의 에너지, 뭐가 더 에너지가 높을까? 얘가 당연히 높아요. p 오비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높아? 근데 이렇게 높아지는 에너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몇이냐면은 21kJ/몰 밖에 안 돼. 근데 저 21kJ/몰은 상온에서 제공되는 에너지가 몇이야? 80이잖아. 80보다 훨씬 작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아미노화물은 상온에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질소 반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사슬형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원화, 6원화 고리 같은 경우는 이런 질소 반전이 일어나니까 카이랄 원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카이랄 원자가 안 되는 거지. 왜? 카이랄 원자라고 하면은 얘가 R이면 R, S면 S라고 딱 지정이 돼야 돼. 근데 R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좀 있으니까 S도 생겨. 그럼 이게 카이랄 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카이랄 원자는 절대적으로 R이면 R, S면 S로 딱 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질소 원자라고 하는 원자의 특성상 그게 변화가 되는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질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아민 화합물 계열은 뭐가 안 된다? 카이랄 질소 원자가 될 수 없다. 오케이?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럼 카이랄 질소 원자가 되지 않으면 그 분자 자체가 카이랄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원자가 카이랄이 되면 카이랄이 될 수 있지만 그 카이랄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만약에 질소 원자 하나다. 그런데 이렇게 질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질소 원자다. 그러면 그 분자 자체도 카이랄 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점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카이랄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카이랄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몇 가지 구조가 있는데, 자, 그럼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돼? 기본적으로 질소 반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카이랄 하겠지. 그쵸? 이게 질소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R이 S로, S가 R로 상호 변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일어나지 않아. 그럼 R로 내가 이 화합물을 분리했으면 얘는 그냥 R로 존재하는 거지. 상호 변환이 안 되니까. S로 분리했으면 S가 되는 거야. 그쵸? 질소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질소 원자의 성격이라고 하면은 그 질소 원자는 카이랄 질소 원자가 될 수 있지. 전제 조건에 다 만족한다는 상태에서 sp3 혼성이면서 C형이 4개가 다 다를 때 그건 일단 전제 조건이야. 그건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질소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질소 원자는 카이랄 질소 원자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그래서 개념 싸움인 거예요. 개념 싸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질소 반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지? 그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됐었어요. 맞아요? 그쵸? 있어야 돼. 그러면 질소 원자인데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전자 조건은 다 만족시키면서 질소 원자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그럼 걔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그치. 질소 반전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카이랄 질소 원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야? 4차 암모늄 염이야. 이 질소 원자, 결합 4개를 가지고 원자와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sp3 혼성이야. 근데 결합으로 지금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결합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3 혼성이고 옥텟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구조.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 얘는 질소 원자가 sp3 혼성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C형이 4개가 어때요? 다 달라. 오케이. 그 다음에 질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R이면 R, S면 S. 거울상 형태로 분리가 가능한 거고 상호 변환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카이랄 질소 원자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리로 묶여 있는 경우들. 고리로 묶여 있어. 자, 그러면 sp3였던 게 sp2가 돼야 되잖아. 그쵸? 질소 반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sp3가 그냥 다른 sp3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sp3는 무조건 sp2를 거쳐서 변화가 되는 거야. 고리 형태로 묶여 있잖아요. 그럼 sp2 배양을 가질 수가 없어. 왜? sp2는 평면 형태잖아. 얘가 평면 형태가 되잖아요. 에너지가 겁나게 높아져요. 자,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일어나지 않아야지 질소 반전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쵸?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2가지. 첫 번째는 했지. 얘가 없으면 돼. 그게 암모늄 염 형태지. 그럼 2번째는 뭘까? 저 활성화 에너지, 질소 반전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되게 높으면 돼. 80kJ/mol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해 줘야지만 만약에 이 질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걔는 상온에서 변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쵸? 이 값이 겁나게 크면 돼. 저 값이 겁나게 큰 게 뭐냐면 여기서 본 것처럼 묶여있는 상태든지 아니면 삼원한 고리 형태든지. 그러면 에너지가 겁나게 높아져요. 왜? 얘가 평면이 됐을 때 에너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평면이 됐을 때 에너지가 엄청 커지니까 활성화 에너지도 당연히 커지는 거야. 그리고 그 활성화 에너지는 80kJ/mol 에너지를 훌쩍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상온에 존재할 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잖아. 앞쪽의 구조도 얘들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해. 그러니까 질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질소 반전이 일어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 값이 되게 큰 화합물들이야. 이거 2개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내용 꽤 나옵니다. 꽤 나와요. 간혹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강의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 다른 데서 갖고 왔을까? 아니에요.
제가 이 강의, 플래티넘 유기화학 강의를 만들 때 참고한 교재가 대략 한 10개 정도 돼요. 기본서가. 10개 정도 되거든? 근데 그 10개 정도의 기본서에서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교재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교재에 이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교재마다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있고 아닌 교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 보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면은 뭐 당연히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유기화학적인 정보를 다 얻는 거다?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히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저도 맥머리면 맥머리, 스미스면 스미스, 뭐 솔로몬이 솔로몬, 웨이드면 웨이드, 뭐 클레인이면 클레인 이렇게 여러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재들대로 강의하면 저는 되게 편해요. 왜? 이런 거 따로 할 필요 없거든. 그냥 그 강의 자료들 가지고 설명하면 끝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여러분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거고 저의 강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고득점을 맞고 시험을 잘 보는 거야. 당연히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최대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유기화학적인 내용을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보는 교재에 없다고 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되게 어려운 내용 같은데 내 교재에는 없는데? 그럼 저거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을 공부해야 될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내용을 다 취합을 해서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 이 교재 만드는데 거의 1년 이상 걸렸거든. 진짜 1년 이상 걸렸어요. 이제 PPT 자료까지 다 해가지고 1년 이상 걸렸거든. 미쳤다고 제가 1년의 시간을 쓰면서 이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최대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그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선생님 강의는 너무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려요. 이 내용은 진짜 어려운 내용이다. 이건 몰라도 된다.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안 들어도 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는 어느 기본서에는 있는 거야. 여러분 교재에 없는 거지 다른 기본서에 있는 거야. 그러면 교수님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해. 그럼 여러분이 맥머리 교재 제일 많이 보니까 그걸 예로 들어봐. 맥머리 물론 연습 문제 괜찮은 거 많아요. 그럼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은 맥머리 교재를 공부하니까 맥머리 교재 연습 문제에서 출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실까? 당연히 안 하지. 맥머리 교재 연습 문제는 일단은 약간 빼고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겠죠. 교수님들의 시험을 보는 목적은 여러분의 순위를 매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변별력을 가지고 학점을 줘야 되니까 순위를 매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한 난이도가 있고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여러분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보는 그 기본서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안 내려고 한다고. 내더라도 최대한 변화를 주려고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교재들에 있는 내용들을 출제할 수 있겠죠. 왜? 교수님들 다 교재 갖고 있거든. 국내에 있는 교재만 한 20개 정도 될걸요? 최소? 아니면 원서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면 겁나 많아요. 거기에서 맥머리 교재에 있는 스타일이 아닌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 엄청 크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알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좀 옆으로 새긴 했는데, 좀 이렇게 불안해서 그래. 이거 내 교재 없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인원자의 카이라성. 이는 질소 원자와 성격이 비슷하겠죠. 왜? 인원자 아래에 있으니까. 같은 족이니까. 자, 포스핀과 같은 3가 6이 인화합물 PR3야. 얘는 R3의 전자쌍이 존재해요. 오케이. 질소 원자인 것과 성격이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오케이, 비슷해요. 질소 원자와 비슷해. 일단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러한 3가 6인 화합물도 인원자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치원기가 결합되어 있으면 CIP 규약에 따라서 치원체들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뭐 당연한 내용이겠지요. 근데 인화합물은 아민 화합물과 다르게 이 전제 조건,
sp3 혼성이면서 비공유사쌍을 포함하고, 비공유사쌍은 상관없고, sp3 혼성이면서 치환기 4개가 다 다르다. 그 조건만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인화물은 그 인원자는 카이랄 인원자가 됩니다. 왜? 질소 원자 차이가 뭔데? 질소 원자에는 그 질소 반전이라고 하는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제 조건이 또 들어가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인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반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인은 되게 커요. 그 값이. 그 값이 크다고. 그래서 상온에서 인 반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 가장 간단한 pH3만 해도 이게 그 반전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몇이냐면 132kJ/몰이에요. 상온에 있는 거. 우리가 가열하면서까지 변화를 시키는 걸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온에 존재할 때 그 변화를 보는 거야. 가열하면 되잖아요. 되겠지. 근데 가열하는 걸 왜 고민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상온에 존재하는 것만 보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상온에서 80kJ/몰인데 훨씬 뛰어넘잖아. 상온에 존재해도 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반전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조건만 만족시키면, 전제 조건만 만족시키면 그냥 카이랄 인원자가 됩니다. 자, 따라서 각 거울상 이성일체는 분리가 가능하며 이때 인원자는 카이랄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아래서 한번 따져볼까? 실제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4번 일 있지. 그 다음에 탄소. 여기 페닉이라고 하는 거는 벤젠골이에요. 벤젠골이. 여기 그려볼까? 이런 골이에요. 이런 벤젠골이에요. 벤젠골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소로 다 똑같아. 그쵸? 그 다음에 비교해보니까 여기는 CH3니까 그 다음 탄소가 없잖아. 탄소 다 동일하니까 그 다음을 비교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수소로 다 끝나니까 여기가 우선순위가 3번이 될 것 같아. 그쵸? 그럼 1번, 2번을 정해야 돼. 그럼 여기 탄소 원자에는 수소 2개 탄소야. 그쵸? 수소, 탄소지. 얘는 뭐야? 파이 결합이잖아. 그럼 끊어내면 어떻게 돼? 여기 탄소 원자에는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맞죠? 연습 앞쪽에 했잖아. 그러면 뭐 탄소, 수소니까 우선순위 뭐가 높아? 얘가 높아. 그러니까 뭐가 1번? 얘가 1번. 얘가 몇 번? 2번. 이거 어떻게 따지지?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좀 그림이 달라?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네? 이거 뭐야? 어떻게 그려야 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로 보통 그려졌던 결합이 무슨 결합이지? 결합 형태가 실선이죠. 그냥 실선으로 놓고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게 그려지면은 그냥 그 골격만 따면 돼요. 어떻게? 인원자에다가 여기가 실선으로 그렸을 때 4번이야. 이렇게 4번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네? 번호만 쓰면 돼. 앞쪽에 했던 것처럼 1번이야. 몇 번이야? 3번이야. 오케이? 번호만 쓰면 돼. 그리고 따지면 돼요. 4번이 실선에 있네? 그럼 이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아래서 따진 다음에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1번, 2번, 3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든? S예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얘가 R이 되는 거야. 그렇게 공간상 변화를 주면서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전을 시키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뭐야? 4번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여기로 보내는 거잖아. 3번을 1로 보내고 그럼 1번이 어디로 가 있어?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무슨 결합이 고정? 얘를 고정한다. 그리고 한 번만 그림 딱 한 번만 더 그리면 돼요. 딱 한 번만. 그것도 하기 싫으면 공간에서 직접 봐야 돼. 진짜로.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져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 제발 한 번만 더 그리면 되잖아. 한 번만 더 그리면 정확히 풀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가 2번인 건 고정이야.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 결합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합들은 그대로 그 배양으로 존재하고 치환기만 회전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 결합이 그대로 다 옮겨오는 거지. 결합이 옮겨오는 건 맞는데 이게 결합이 옮겨와서 이 배치 그대로 원래 이 상태 그대로 존재할 거로 그릴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치환기들만 변화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4번 일로 갔지. 3번 어디로 왔어? 여기로 왔네? 1번 어디로 갔어? 1로 갔네. 그러면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뒤로 들어가 있잖아. 뒤로 들어간 결합이 존재하잖아. 그대로 따지면 된다고. 어떻게? 1번, 2번, 3번 어떻게 돌아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뭐야? R이야. R이라고 R.
나 같아도 탄소 같은 걸로 그렇게 많이 이런 거 반드시 출제하겠지. 뭐 다 탄소로만 내겠어요? 안 내. 이런 거 당연히 출제해요. 이거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 이해되셨죠? 구조 여러 개 복잡한 거 주고 제일 쉽게 문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체 화합물을 줘요. 뭐 한 5개 정도 줘. 탄소 원자가 이제 카이랄 원자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질소 원자, 인원자, 황원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구조 5개 줘요. 그러면 이 5개의 원자에 존재하는 카이랄 원자의 전체 합은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문제 내면 되잖아. 그럼 객관식인데도 그거 겁나게 틀려요. 생각보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문제를 출제할 때 원칙은 똑같은 거지. 어떻게 하면은 헷갈릴 수 있을까? 그런 걸 내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너무 뻔한 개념이 아닌 것들, 그런 걸 도입시키는 거죠. 자, 포스핀 옥사이드도 이런 구조예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 올리면 여기 탄소가 sp3예요. 이 sp3야. 혼성화 따질 수 있죠. sp3야. 그러면 이제 다중결합이 존재하니까, 씨, 복잡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올려버려. 평면구조 그려요. 이렇게. 그럼 단일결합으로 4개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따지면 돼. 2인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따지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는 어디가 1번이야? 얘가 1번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앞쪽이랑 똑같네? 그렇죠? 2번, 3번, 4번이잖아. 이번엔 4번이 뒤로 들어가 있어. 좋잖아. 뭐예요? 1번, 2번, 3번 어떻게 돌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 S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다 맞추셔야 돼요. 자, 얘는 기본서에서 인원자는 빠져있는 경우도 많은데 얘는 거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백머리 되어 있지. 황원자의 카이랄성. 황은 결합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비공전환상이 2개가 존재할 수 있는 형태도 있는데 이때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황원자는 결합 3개의 비공전환상 한 쌍이 존재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차지가 뭐냐면 플러스 1의 정식 전하를 반드시 가집니다. 이걸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설포늄 염이에요. 염.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염이야. 설포늄 염 화합물도 치환계 3개가 모두 다르면 CRP 규약에 따라서 치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매길 수 있어요. 자, 황원자도 여기 비공전상 한 쌍을 반드시 한 쌍, 2쌍 존재하는 건 따질 수 없는 거야. 그것도 동일한 치환기가 2개 존재하는 거니까 한 쌍만 존재해야 된다. 이 경우도 반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높아서 실온에서 각 거울상 화합물이 상호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황원자는 카이랄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인과 황은 원자 크기가 큼으로 인해서 얘가 한번 움직여 볼까? 그러니까 그 황원자에 존재하는 전자가 한번 움직여 볼까 이런 데 에너지가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크니까. 그쵸? 저처럼 이제 등치가 큰 사람들은 한번 움직이려면 힘들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질소처럼 작은 원자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반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 다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얘가 교재에 있는 거죠. S아데노신 메티온이라고 하는 셈 화합물. 여기 원자가 카이랄 황원자가 돼요. 여기 플러스 차지 가지고 있어, 지금. 왜? 비공전상 한 쌍에 결합 3개잖아. 플러스 차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황원자의 카이랄티를 따져라. 낼 수 있잖아. S야. 정답은 S인데 이걸 어떻게 따질까? 오케이? 자, 그럼 우선 얘가 카이랄 황원자인 건 알겠지? 원자 지금 여기 치환기 3개가 다 다르니까 그건 알겠어. 맞죠? 그럼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야. 얘가 4번인 거. 뭐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얘가 3번인 것까지 그래. 오케이. 뭐 이건 알겠어. 그 다음 이제 1번, 2번을 따져야 되는데 따져보는 거지.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원자, 탄소 동일하네? 맞죠? 첫 번째 탄소 원자 동일해. 그 다음 그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걸 보니까 수소, 탄소로 똑같아. 오, 여기까지 와야 돼. 지금 여기까지 와야 되고 얘는 여기까지 와야 돼. 맞잖아요. 그쵸? 맞잖아. 다시 한번. 탄소 똑같죠? 이 탄소 원자에 뭐가 결합되어 있어? 수소 2개에 탄소 하나. HHC. 얘도 뭐야? HHC.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 이제 2번째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를 가지고 따져야겠지. 그럼 그 탄소 원자에 뭐가 결합되어 있는지 보자고.
여기 탄소 한 잔 뭐 결합되어 있어? 산소, 탄소, 그 다음 뭐야? 여기 하나는 수소지. 맞아요? 쓰는 게 좋아요. 여기 탄소에 뭐 결합되어 있어? 수소. 그 다음 뭐야? 탄소네? 아, 여기는 구분이 되네. 뭐, 우선순위 제일 높은 산소 혼자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 아, 이쪽 결합이 1번. 맞아요. 맞아. 이렇게 하셔야 돼. 얘가 1번이에요. 얘가 2번이야. 이건 뭐야? 구조가 지금까지 그렸던 거랑 좀 다르네? 그쵸? 고민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어떻게 그리면 돼? 황원자 있잖아. 그냥 실선이야. 얘도 실선. 쐐기랑 대시가 그려져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실선이잖아. 그냥 실선으로 놓고 그냥 4번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비공자사상인 거? 저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RS 따질 때는 무조건 치환기의 우선순위만 가지고 따지면 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따지면 돼. 3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죠. 여기가 1번이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기본 골격에서 조금 변화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똑같은데 이게 그리는 방향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때는 회전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똑같은 구조지?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로 그리면 얘를 어디로 놓을 거야? 여기로 놓을 거잖아.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면 돼. 그럼 뭘 고정하는 거야? 얘를 고정하는 거지. 이 결합을 고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이 S원자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다 따지지? 이거 그냥 직접 따져야 되나? 꼭 직접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어. 여기 부분만 그냥 따면 돼. 우선순위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이 구조 한 번만 그리면 되잖아. 그렇죠? 물론 한 번 더 그려야겠지만 변화를 시키며.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구조가 복잡한 상태, 특히나 고리 형태 같은 경우는 되게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반드시 그 부분만 따서 이렇게 간단히 좀 표현을 해주세요. 그럼 3번은 고정이 되는 거고 4번이 어디로 갔어? 일로 갔어. 1번은 어디로 갔어? 일로 갔네? 2번 어디로 가? 일로 가겠지. 그러면 그대로 놓고 따져보세요. 뒤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가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 그쵸? 뭐예요? S지. S잖아. 쉬운 것 같지만 아닌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구조에 따라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 연습이 필요하냐면 당연히 나오니까 시험에. 자, 그 다음 얘도 똑같거든요. 얘도 보세요. 얘가 설폭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설폭사이드. 얘도 sp3거든.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우선순위를 따져보면은 얘가 4번, 얘가 1번인 건 정해지겠지?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탄소는 똑같고 여기 탄소 원자에는 수소 탄소인데 여기는 질소가 연결되어 있네? 그럼 질소 원자가 탄소 원자보다 크니까 이쪽 골격이 1번이 될 거야. 그쵸? 여기가 2번이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놓고 어떻게 따지지? 고민하지 말라고. 자, 한 번만 구조 다시 그리자고. 요거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에 단일 결합만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조 따르는 데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럼 황원자 중심에 놓고 여기가 1번이잖아. 그리고 얘가 몇 번이야? 얘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여기가 1번이었지. 미쳤나 보다. 자, 얘가 1번. 얘가 4번. 그럼 2, 3번을 따져야 되는 거지? 2번과 3번이네. 죄송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 몇 번? 2번. 3번. 점선에가 있잖아. 대시에. 4번. 그대로 따지면 되네. 얘는 뭐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네. 1번, 2번, 3번 어떻게 돌아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가잖아. S가 되는 거죠. 요 내용까지. 그래서 헤테로 원자의 카이랄성을 따지는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나간다 100% 나옵니다. 일반적인 화합물보다는 좀 어렵고 RS를 따지는 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사슬형 구조도 나오긴 하겠지만 고리 형태에서 RS를 따지는 거 굉장히 많이 출제해요. 고리 형태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 어떤 기본서든지 RS 따지는 거의 문제는 넘치나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면은 이제 제 그 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객관식 문제를 올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도 문제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서 따져보세요. 최소 50개 정도의 분자를 따져보세요.
그래야 바로바로 풀 수 있고 잘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중요한 내용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강의 시간 좀 길어졌는데, 필요한 내용만큼 조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복습, 여긴 잘 해두셔야 돼요. 내용을 복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여기는 진짜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